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부의 가계대책 관리방, 아까 627 부동산 대출 규제죠. 우회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가 되고 있다. 자, 하지만 정부 규제를 이 같은 방식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소유권 이전 전세 조건부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전세를 놓은 뒤, 먼저 전세를 놓아요. 매매 계약 맺기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집주인에게 전세를 이제 승계하도록 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 새 집주인은 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매매 대금으로 이제 치르면 되는 거고 당연히. 예. 갭 투자 막 이거 좀 그렇죠. 여러분들 좀 뭐 볼만한 내용이라 약간 좀 이게 좀 꼼수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매도자한테 그렇죠. 승계하는. 그러니까 매도자가 먼저 전세 계약 맺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가 안 되니까 매도자가 먼저 전세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죠. 예. 자, 허점 드러나는 627 대책, 전입 후 의무거주 기간도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주담대를 빌리게 되면, 주담대를 빌리게 되면 6개월 이내 이제 그렇죠.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습니다. 자. 집주인에게 전세를 먼저 놓은 뒤 매매 계약을 맺자고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라도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부의 가계대책 관리방, 아까 627 부동산 대출 규제죠. 우회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6억 이랑 이제 갭 투자가 이번 대출 규제의 가장 핵심이라 그랬죠.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날 주택 소유권이 이제 동시이행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아파트를 매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면 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부를 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있는 세입자만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갭 투자가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를 때 세입자가 이 대출로 받은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 근데 저는요, 여기서 뭐 조금 이제 요즘 갭 투자라는 용어 다 아시죠? 갭 투자. 그런데요, 이게 갭 투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갭으로 해서 이제 뭐 주택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갭 투자가요, 이거를 왜 갭 투자로 쓰는지 저는 조금, 지금은 이게 갭 투자가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 패턴들이요, 아파트를 마련하는 패턴들이 보통 전세 끼고 아파트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표 나중에 입주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내 집 마련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갭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패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그렇죠. 사실 그렇죠? 투자란 말에 갭 매수? 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섞여 있는데. 약간 좀 투기?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거죠, 이렇게. 투기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거든요.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주변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보통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는 패턴들이 두 가지였어요. 아파트 청약받거나, 그렇죠? 아파트 청약받거나,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먼저 지금 전세로 거주하지만 시드머니 모이면 다른데 아파트 전세 끼고 매입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는 이런 그렇죠. 패턴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거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런데 약간 좀 투기에 대한 인상이 짙은 갭 투자라는 용어를 계속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감이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죠? 저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아니,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저기에는 실제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는 패턴인데요. 그죠? 이게 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패턴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부터 우리가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세강경을 끼고 봤는지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가장 로망이 뭐냐면 내가 있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그렇죠?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월세 받는 뭐 소형 아파트라던가 오피스텔 이렇게 갖고 있어서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거. 거기서 월세 받아서 내가 생활비 좀 나오고 이런 게 모든 그냥 일반 서민들의 로망 아니었습니까? 노후 때? 네, 그렇죠. 편하게 그냥 그죠? 월세 받아가면서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다 다주택자면은 투기꾼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집 한 채 갖고 있고 소형 아파트 한 두세 채, 아니 한두 채 여기서 월세 받아서 그냥 생활하시는 거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평생 일궈서 살았다고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니네 다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몰아가면 다주택자가 때문에 무주택자의 집이 없다? 그래서 얘네 투기꾼이다. 얘네 적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양극화를 시장에 대한 그 양극화 있죠? 예, 시장에 대한 그 양극화가 이루어진 이유가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예, 그 이유로 여러분 지금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급지에서 중급지, 상급지 지금 이제는 급지간 이동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급지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예, 열심히 내가 사업소득, 노동소득 수익으로 열심히 모아서 급지간 이동이 가능했어요. 왜? 갭이 크지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다주택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 2018년을 지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뭐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규제가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된 겁니다. 이제 급지간 이동이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서울의 외곽지에 살다가 중간으로 들어오고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사다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거사다리가 지금 끊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규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어떤 이념들. 그러니까 그 모든 규제의 딱 스타트가 다주택자는 나쁜 거야. 그렇죠.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뭐 다주택자를 주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에 뒤따라 가지고 뭐 종부세니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고 모든 그렇죠. 뭐 중과세니 다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그 정부의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집값을 잡았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되려 역효과로 더 뛰다 보니까 갭만 더 벌어지고 그 있는 사람은 더만 있게 되고 없으면 더 없게 되는 이게 이제 내 집만은 더 어렵게 되고 그나마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또 대출 묶어버리면 이제 더 살기 힘들어지는 오히려 그 스타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겼으면 차라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갔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은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보더라도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귀하다 보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에서 아파트 등록을 막아놔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서울의 아파트가 귀한 거지.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귀한 게 아니거든요. 지방 지금 악성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쌓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다 계속 몰려들어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만 집을 삽니다. 왜? 여기가 제일 안전한 지역이니까. 똘똘한 한 채 사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방의 아파트 소진이 안 돼요. 그런데 지방의 아파트를 소진을 하려면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세금 체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아파트가 등록이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 그렇죠. 그런 것들 자체도 이 정책 자체가 너무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묶고 싶으면 가액 기준으로 묶었으면 됐잖아요. 얼마 이상부터는 안 돼. 그러면 그죠? 당연히 이제 뭐 지방권은 등록되니까. 그렇죠. 자. 우리 플라워미님 상급지 하급지 갈라치기 금지. 그러니까는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생긴 사람과 덜 잘생긴 사람 이런 것처럼 상급지와 덜 상급지 이렇게 갈라치기보다 이제 표현 자체가 그런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게 부동산에 대한 표현이 그런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더욱 세졌어요.
부동산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역도 진짜 완전히 이제 서열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조금 더 참 법들이 예. 좀 더 고민하고 예. 뭔가 이렇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나 그동안의 규제들을 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으니까. 예. 예. 자, 한번 또 이제 보겠습니다. 답답하죠. 예. 예. 보겠습니다. 예. 자, 데이비드 홍님, 예,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양극화가 맞죠. 예, 세계적인 추세죠. 그런데 추세, 중요한 거는 추세더라도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세가 뭐냐면 전 세계 어디도 이 양극화를 없앨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추세라는 얘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뭐냐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벌리지 말고.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유지한다거나 못 줄인다면 그 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 상태로. 근데 이런 규제들이 되려 이걸 더 벌려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또 간에 또 갑자기 또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또 3,000표로 빠졌네요. 예. 자, 대출 규제. 자, 하지만 정부 규제를 이 같은 방식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소유권 이전 전세 조건부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전세를 놓은 뒤 먼저 전세를 놓아요. 매매 계약 맺기 전에. 그렇죠. 그다음에 집주인에게 전세를 이제 승계하도록 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 새 집주인은 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매매 대금으로 이제 치르면 되는 거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병아리냐. 예? 뭐 이런 거죠. 뭐. 예. 새 집주인은 전세금을 빼 나머지만 매매 대금을 치르면 된다. 기존 집주인은 계약을 2번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새 집주인이 중개비 등을 부담하고 일종의 수고비를 더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뭐 편법이 좀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시장이 지금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럼 매도인들은 만약에 이런 게 매도인들 입장 급한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장 자체가 지금 한순간에 지금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자, 대출 규제 여파로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전세가 놓여 있는 물건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전세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예, 맞춰져 있는 거. 자, 다만 추후 전세를 빼야 할 때 이용하는 전세금 반환용 주담대. 예, 대출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로 최대 1억 원 한도, 그러니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죠. 예,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1억 원 한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좀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전세에 있는 거 뺐는데 이 전세금 빼주고도 돈이 많이 부족하면 주담대가 안 나오니까 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자, 주담대를 받으면 또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하는 규제와 관련해서도요. 예, 어떻게 보면 의무 거주 기간은 없어요. 의무 거주 기간은. 그러니까 기한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지건 허가구역은 2년 거주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입만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입만 해야 되는 거지 거주 기간이 얼마 정도 나는 건 없어요. 예, 얼마 정도가는 없죠. 예, 그러면 이거 충분히 이거는 또 사실은 또 잠깐 있다가 나와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하는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편법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런 편법들이 나오는 게 뭐 사실은 뭐 사고 싶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사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죠? 예.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막 산다는 거는 뭐 대출을 활용해서든 뭐 대출 활용해서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갭 투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당장 지금 뭐 이렇게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사놓고 나중에 임차인 돌려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고 그게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사놓지 않으면 나중에 못 사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당장 일단 사놓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간단하게 이거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를까? 특히 한강물 벨트라던가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이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왜 이렇게 틈만 나면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틈만 나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몰려들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한정된 자원을 갖고요. 한정된 자원이죠. 한정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한정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지역에 공급이 더욱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찾을 사람들은 많은데. 수는 많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 싸다고.
예,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계속 풀리니까 네.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매 시장에서도 편법 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사업자 전용 주택 구입 대출과 경락잔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 6억 원 한도 기재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원래 내가 원래 6억 이하 대출 금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자를 매매 사업자 내시면 돼요. 매매 사업자. 예, 매매 사업자로 내시면 이제 이 6억 한도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냥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실거주 의무가 매매 사업자로 내시면 이 자체가 상품이니까. 예, 매매 사업자. 그러니까 예, 매매 사업자로 내시면요. 그렇죠. 상품을 보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